안녕하십니까? 복지광장 채널 9번째 시간입니다. 복잡한 복지정책, 특히 기초연금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통장과 보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통장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예금, 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안 쓰는 통장까지 금융재산으로 함께 확인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오래된 차도 문제가 되나요? 자녀가 타는 차인데 제 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 차량은 어떻게 보나요? 전기차나 외제차는 더 불리한가요? 차량가액 4천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할 때 자동차 때문에 탈락할 수 있는 경우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누가 타느냐 보다 누구 명의이고 차량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가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 가액이 높거나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자녀가 타는 차인데도 부모님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매달 받는 돈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집, 땅, 예금, 보험, 부채, 그리고 자동차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그냥 이동수단인데요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내 차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있어도 차량 가액이 높지 않고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경차나 소형차, 중고차 가격이 많이 내려간 차량,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자동차가 기초연금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입니다. 그러니 나는 차가 있어서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배기량보다 차량 가액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이면 기초연금에서 불리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큰 차는 무조건 안 된다. 3000cc 넘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 3000cc를 넘는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대형차인데 중고차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면 예전처럼 배기량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낮아도 차량 가액이 매우 높은 고가 차량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CC보다 차량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고급 자동차로 보는 경우에는
그 차량 가액이 일반 재산처럼 조금씩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처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 정액이 갑자기 크게 올라가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 어르신은 소득도 많지 않고 통장 잔고도 크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타는 차량을 보험료 문제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운전은 자녀가 했지만 명의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 기초연금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나는 그 차 타지도 않는데요. 아들이 타는 차입니다. 보험료 때문에 이름만 넣은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에서는 우선 자동차 등록원 부상 명의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타는 차라도 부모님 명의가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녀가 타는 차라도 부모님 명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부모님 명의를 함께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운전하지만 자동차 명의는 부모님 단독 명의이거나 부모님과 자녀 공동 명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차는 아들이 샀습니다. 나는 운전도 안 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잠깐 넣은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명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부모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그 차량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심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분들께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자동차 명의를 함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부모님의 기초연금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동명의 차량도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공동명의라면 무조건 전체 차량 가액을 부모님 재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지분에 따라 보는지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1%, 자녀 99%로 되어 있는 차량과 아버지 50%, 자녀 50%로 되어 있는 차량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분이 적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가 차량이라면 부모님 명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이유,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차량 구입 자금은 누가 냈는지, 보험료와 세금은 누가 내는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명의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시고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차량이 공동명의인데 제 기초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 질문 하나만 해도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오래된 차는 차량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10년 넘은 오래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차는 처음 살 때는 가격이 높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가액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중고차 가격과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차량 가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은 이 차 팔아도 얼마 못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심사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차량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차는 오래됐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차량 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연식, 모델명, 등급을 준비해서 상담 받으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전기차와 외제차도 차량 가액을 봅니다. 요즘 전기차를 타는 분들도 많고 외제차를 오래전에 구입해서 계속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배기량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도 차량가액이 중요합니다. 외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외제차라서 실제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구입한 전기차, 고급 수입차,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전기차냐, 국산차냐, 외제차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차량가액이 얼마로 잡히느냐입니다. 8번째입니다. 생업용 차량은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어르신 중에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계수단인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일에 꼭 필요한 차량, 장사나 배달에 필요한 차량,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화물차나 승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 때문에 쓰는 차입니다 라고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농지원부, 매출 자료, 운행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업이 어렵다는 자료가 있으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업용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심사에서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생업용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상담하십시오. 9번째입니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관련 차량처럼 일부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예외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이 몇 대인지, 누구 명의인지,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장애인 차량이면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차량 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0번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자동차에서 꼭 확인할 5가지입니다. 첫째, 내 명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타는 차뿐 아니라 자녀가 타는 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를 확인하십시오. 단독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신차, 전기차, 외제차, 고급 SUV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생업용 차량이라면 증빙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차를 새로 사거나 명의를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신청할 예정이라면 자동차 명의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 자녀가 타는 차인데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공동명의 차량에 부모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전기차나 외제차처럼 차량가액이 높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기초연금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섯째, 생업용 차량인데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일곱째,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외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지만 고가 차량과 명의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차를 등록하거나 공동 명의로 넣기 전에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앞으로 신청하실 예정인지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보험료 조금 아끼려다가 부모님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내 명의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둘째, 자녀가 타는 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셋째,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지 상담받기.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기초연금 신청 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제 명의 자동차가 기초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자녀가 타는 차인데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공동명의 차량은 지분만큼 계산하나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제 명의 차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차 공동명의가 걱정됩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래된 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자동차 상담 받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사례를 골라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립니다. 내일은 기초연금 신청할 때 집 때문에 탈락할 수 있는 경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지, 시골집은 어떻게 보는지, 자녀와 함께 사는 집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제도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차가 없다고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명의 차량가액, 실제 사용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산으로 확인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